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세상 참 야박하다. 그리고 속으로는 푸틴 형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김정은이가 형님 제가 군대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포탄도 드릴게요. 토탈 한 13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푸틴이 준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한국하고 슬그머니 손을 잡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지난 한 34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새로운 정보, 정확한 분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채널이니만큼 더욱 성심성의껏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한 자리가 주 러시아 한국 대사가 부임한 자리에서 신임장을 주는 자리니까 한러 관계에 대한 어떤 친선 이런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푸틴의 침공,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어떤 보루를 지킨다, 이런 공감대가 미국, 나토 이쪽 서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에 동참을 했던 건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괘씸했겠죠. 푸틴이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종전 단계가 되면서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도 좀 복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이번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역과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한국과 러시아가 좋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옛날 좋은 시절, 옛날이야 하고 우리한테 뭔가 사인을 보낸 건데요. 푸틴이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4년이 되고 있는데요. 개전 초기였던 2022년 4월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반기를 드는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한러 관계의 어떤 복원, 회복 준비를 좀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우호 멘트를 한 두세 번 했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가 우여곡절은 있지만 종전을 위한 수순에 접어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이런 유화 메시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세상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푸틴 형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군한테 뺏겼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본토를 외부 세력에 의해서 뺏긴 게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야, 이거 망신당하겠구나 하고 있는 차에 김정은이가 형님 제가 군대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포탄도 드릴게요 하고 직접 14,000명의 병력을 쿠르스크에 투입해서 2,000명이 죽고 모두 6,000명이 전 사상을 입는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북한군이 치르면서 그걸 결국 탈환해가지고 푸틴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러면 푸틴이 사실 김정은을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줘도 북한과 러시아 간을 오가는 열차를 통해 가지고 뭐 식량이고 원유고 생필품이고 막 바리바리 싸보내도 될까 말까 한데, 푸틴이 별로 그런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국하고 슬그머니 손을 잡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 냉혹한 현실이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에 그 피해를 입은 거를 복구하는 게 우선인데, 이게 그냥 뭐 집 몇 채 뭐 부서지고 이래서 복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철도, 도로, 항만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복구하는 거는 한국처럼 국제적으로 전후복구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런 데다가 원래 해줘야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원래 전후복구라는 게 그 전쟁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전후복구를 좀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당근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국제적인 논리로 보면 푸틴 형님이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왜 저걸 한국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거는 건설 인력, 그것도 노무자들, 공병부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인건비 따먹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북한이 무슨 해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냉혹한 국제 현실도 느끼겠지만, 북한이 처한 국제적인 위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턱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 한 13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준 거는 북한이 러시아에 준 거에 13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은 병력을 일단 어마어마한 병력을 4단급 이상 병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탄을 무려 152mm로 환산할 때 1200만 발을 보냈다는 게 우리 한국 국방정보본부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뭐 컨테이너나 이런 거 오가는 거 보면 되게 추산이 가능하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또 대포, 포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토탈 한 13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푸틴이 준 거는 1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푸틴이 식량이라든가 뭐 다른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걸 보내기 시작했다면, 아니면 군인이라든가 뭐 건설자들 보낸 거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또 용병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것만 보냈어도 포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북러간을 오가는 열차라든가 선박 이런 것들 한미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금융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시적으로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뭐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거는 2023년쯤이죠. 북한이 정찰 위성을 그렇게 뭐 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실패해서 푸틴한테 얘기를 했더니 푸틴이 그거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찰 위성 1호기를 성공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푸틴 형님이 이제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그러면 앞으로 3개 더 쏠게 이랬는데 지금 2년 3년이 되도록 하나도 추가로 못 쐈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레슨만 해준 거예요. 한번 내가 시범 삼아 야,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쏘는 거야 하고 가르쳐는 줄게 하고 쐈는데 그 다음에 더 없는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푸틴이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가 쿠르스크도 뺏기고 뭐 절박한 이런 상황일 때는 북한을 막 도와주고 보답해주고 이러고 싶었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또 경제도 별로 안 좋아요. 경제 성장률 뭐 이 개전 초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뭐 3% 4% 이렇게 됐거든요. 군수 경제가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좀 꺼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경우는 뭐 한 0.7% 0.5% 러시아 재무부도 1.5% 성장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푸틴이 지금 아마 밑에 지시를 했을 거예요. 야, 지금 북한에다가 뭐 도와주고 거기다 보답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군사비라든가 우리 재정도 지금 말이 아니니까 여기부터 챙기자 이렇게 했을 공산이 큽니다. 작년 여름부터 김정은은 사실 병력을 좀 빼기 시작했어요. 작년 8월에 보면은 전사자들 이제 유해라든가 이런 거 평양으로 송환하는 장면 공개하고 이러면서 특수작전 사령관 나가 있던 그 파병 군인들을 총괄하던 고위 장성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평양으로. 그래서 영웅 칭호 받고 뭐 이랬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현장으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그 규모가 4단급 이상의 대규모 병력이 가서 현지에서 사령부를 꾸며서 작전을 하는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 이후에 러시아 푸틴의 특사가 와가지고 추가로 또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낸 거는 공병 1000명하고 건설 인력, 속칭 노가다 군인, 북한 군인이 129만 명 대병력인데 그 중에 몇십만 명은 사실 건설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시한. 거기에 있던 인력들을 지금 전후복구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보냈고, 지뢰 제거하다가 뭐 9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하지 않는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 지뢰 제거 작업을 북한이 맡았는데 여기가 보니까 여의도 면적의 한 146배 되는 광활한 면적을 북한이 이제 수색을 하다 보니까 북한군 지뢰 탐지반이 변변한 장비가 있고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휴전선에 있는 뭐 이런 낡은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지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첨단, 다 탐지 안 되고 뭐 이러는 지뢰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가 물론 장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했겠지만 많이 이제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공병들이나 이런 병력은 또 김정은이가 추가로 보냈을까? 인건비 따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14,000명 병력이 앞서 보낸 전투 병력이 월 2,000불씩 받거든요, 용병으로. 그래서 보니까 14,000명이 받을 수 있는 게 2억 4천만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3,480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뒤로 보낸 병력들 6,000명 공병이랑 이렇게 추가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2만 명이면 4억 8천만 불이거든요. 우리 돈 7천억인데 북한이 2024년에 수출한 총액이 3억 6천만 불이에요. 1년 동안 북한이 다 노력해가지고 보낸 수출액이 3억 6천만 불인데 2만 명 병력 보내가지고 4억 8천만 불?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 장사가 없죠.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뭐 이럴 수 있죠. 너 그 인건비 우리가 파병비, 용병 비용 지불한 거 그것만 해도 너 엄청나게 먹잖아. 북한 군인들한테 이거 주겠습니까? 2,000불이면은요 거기서 100불도 안 줄 거예요. 그러면 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도 괜찮은 장사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당장 지금 서로를 손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외교라는 게 그렇듯이 지금도 뭐 새해 되면은 연하장 주고받고 뭐 축하한다 뭐 이러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푸틴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푸틴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진핑 형님을 완전히 찬밥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차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9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이가 갔어요. 잔치상 차려놨는데 왔는데 거기다가 싫은 표정 할 수는 없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또 왼쪽에 김정은 오른쪽에 푸틴 그림은 좋았죠. 북중러 연대라는 거 트럼프나 또 한미일 동맹 쪽을 향해서 봐라 우리도 북중러 있다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김정은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뭔가 김정은의 뜻대로 풀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집 나갔던 자식 들어왔는데 옷 갈아입히고 무욕하라 그리고 밥 뜨뜻하게 먹이고 재우긴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한번 호된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시 뛰쳐나가지 않게. 지금 시진핑은 아마 요 고얀 놈 내가 언제 한번 손봐야지 하면서 벼르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고요. 김정은도 이런 낌새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의 바짓가랭이를 잡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게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에 우리 국가데이터처가 낸 거 보면 98%입니다. 많은 분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대단한 관계에 있고 관계가 좋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교역량이 북한의 교역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역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관계로 볼 때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그런데 경제적인 관계가 자기 경제 관계의 1%가 안 되는 존재다? 그런데 98%를 의존하는 쪽이 있다?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지금 다시 시진핑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사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올 초에 김정은도 푸틴도 또 시진핑도 서로 연하장 주고받았거든요. 푸틴이 보낸 연하장은 노동신문 일면에 이만하게 써가지고 푸틴 각하께서 이렇게 보내왔다 뭐 하면서 내용도 막 소개했어요. 시진핑이 보낸 거는 시진핑 이름도 언급 안 해요. 그냥 중국 공화국 뭐 주석 공산당 총서기와 부인이 펑리위안도 기분 나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 내용도 소개 없이 그걸 베트남 뭐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 국가랑 같이 섞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시진핑이 이거 보고 못 받았을까요? 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칫하면은 시진핑하고의 관계 복원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푸틴하고의 관계는 그냥 말뿐인 친선 관계 이런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